마감전화 펜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 수급은 괜찮습니다만 최근 1950선 넘어오면서 기관 쪽, 특히 펀드 유출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 특히 PF 쪽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장 상승 탄력이 앞으로도 둔화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1950 정도가 1차적으로 부담이었다면 1985 정도에 200일선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금은 더 다시 한번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일선 가기 전에 이미 좀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둔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됐던 일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항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이 펀드 환매 물량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좀 더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먼저 볼 텐데요. 지금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 관세청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간에서는 1, 2월 달에 이제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합산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월간별로는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개선세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중국인의 여행객 유입 규모가 우상향 패턴이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한 3%가량 상승인데 좀 더 위쪽으로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위쪽의 가능성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장품주들 이 중국의 경기가 좀 안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년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인바운드 회복으로 인해서 이 면세점 부분 그리고 중국 법인 매출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씩은 어렵지 않게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일 장 특징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금일 시장 자체는 좀 약하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을 봐야 되는 장이 온다면 화장품주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는 IT 내에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 손익 가이던스 보면 1,645억 정도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현재는 1,000억대로 손실 날 것으로, 2분기 가이던스도 1,000억대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가는 나쁘지 않은데 오르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유 모르고 오르는 종목들이 좀 되는데요. 그런 이유들은 외국인에 의한 그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이 2월 말일경부터 해서 3월 10일 정도까지 좀 잘 들어오다가 최근 3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적자가 난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뎌진다. LG 디스플레이 자체의 이유만 본다면 패널 가격 하락 속도가 더뎌지고 2분기부터는 TV 패널 공급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짧게 보면 사실 박스권입니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박스권이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빠지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심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최근 고점 부근에 30%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입니다. 최근 보면 이제 신제품 내는 쪽들, 크라운 제가에 이어서 오늘 하이트 진로라든지 좋고요. 농심도 오늘 또 신제품 효과를 보지 않나 싶은데요. 5%나 급반등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 식품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프리미엄 제품들, 뭐 농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면 쪽에 있어서의 그런 매출들이 잘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았고요. 뭐 여름에도 당연히 프리미엄 제품, 여름을 겨냥한 그런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개별적 종목적인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제가 1,200원대를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0원 지금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1,200원 위에서는 수출주들의 좀 더 플러스, 1,200원 밑에서는 내수주들의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환율적인 메리트 조금은 감안을 해서 농심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금일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LG전자, 기아차 볼 텐데요. 자, 롯데는 일단 뭐 이익 전망치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 오늘 한 2%가량 장중 저점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이익을 좀 챙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뭐 위쪽에 있는 종목들 뭐 이익 챙기는 부분들 많이 나오고 이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지만 조정이 나와서 반등할 그 첫날에는 좀 잡는 부분들 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주력 제품 이 스프레드가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만 본다면은 위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식을 매수해서 잡는 날은 분명히 양봉 나온 날 잡는 게 분명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 낙폭을 줄이는 이유도 롯데케미칼이 개별적으로 다 빠서 금일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걷어가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 잡을 때는 좀 더 안정성과 기간적인 이익 부분을 고려한다면 양봉 나온 날 잡는 게 조금은 더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LG전자는 도시바가 가전 사업부를 중국 그 메이더라는 업체한테 판다는 설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좀 전해졌었고요. 장중에 저점 낮추면서 현재 4%가량 밀리고 있는데 LG전자는 전장 쪽 얘기 나오면서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한데 또 G5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 좀 밀린다 하긴 좀 어렵기도 해 보이는데 어쨌든 좀 낙폭이 좀 큽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직은 장세가 외국인들에 있어서 유동성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치를 많이 보는 장세고요. 이 중국의 메이더는 에어컨하고 냉장고 쪽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LG전자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LG전자의 주력은 TV와 휴대폰 쪽으로 아직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LG전자가 올라간 모멘텀은 전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메이더 매각 추진에 의한 이런 부분들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LG전자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는 있지만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매도가 뭐 하루가 더 갈지 이틀이 더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메이더의 매각 추진에 의해서 이렇게 뭐 몇 퍼센트씩 계속 떨어질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분명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기아차가 또 한 3%가량 밀립니다. 5일선은 약간 꺾이려고 하고요. 21선 살짝 좀 이탈하는 흐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밸류에이션 부담 느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자동차주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을 접근하는 관점은 두 가지, 환율과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매력인데요. 뭐 최근에서는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많이 사라졌죠. 1,200원 밑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월 10일부터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 좀 세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환율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판매량이 미리 집계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환율에 대한 이슈로 금일은 하락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지금 가격도 워낙 싸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뭐 가격 조정 그리고 여기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치다가 환율적인 메리트가 좀 더 나온다면 자동차주들은 한 번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뭐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마감까지 한 40분 남아 있고요. 기관은 계속 좀 매물 압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한 날이라서 심리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감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지수의 하락보다는 체감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날입니다. 이 환율적으로도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좀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종목 선별이 필요한 이런 장입니다.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일 때에는 실적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셔서 조금은 안정적인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였습니다.